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테슬라가 감독형 FSD 14.3.3 버전을 스프링 업데이트와 함께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소환 기능의 최고 속도가 시속 13km까지 올라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사람한테 부르는 기능인데, 속도가 올라갔다는 건 더 넓은 주차장이나 더 긴 동선에도 쓸만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개입해서 차를 다시 잡으면 왜 잡았는지 그 이유를 화면에서 바로 고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은 결국 데이터로 배우는 시스템입니다. 운전자가 중간에 핸들을 잡는 순간은 시스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내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구나 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개입했다는 사실은 남지만 왜 개입했는지 알기 어려웠던 것이죠. 차선 변경이 불안하거나 교차로 판단이 어색하거나 옆에서 끼어드는 차를 제대로 못 봐서였는지 이런 이유가 분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자가 개입한 이유를 직접 선택해주면 데이터의 성격이 달라지죠. 단순히 개입이 있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자주 생기는지 분류해서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개입 주행거리와 최장 무개입 기록까지 앱에 표시가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게임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오래 개입이 없이 달렸는지, 내 최고 기록은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더 오래 자율주행을 써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재미 요소가 아니라 운전자가 더 오래 시스템에 맡길수록 테슬라는 더 다양한 상황 주행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중간에 개입했을 때 그 이유까지 남기면 어느 구간이 가장 약한지를 더 빨리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많다는 것과 실제로 학습에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는 건 다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데이터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변화에 가깝습니다. 자율주행은 마지막 몇 퍼센트가 가장 어렵습니다. 큰 문제는 어느 정도 잡혀도 애매한 교차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복잡한 차선 변경 같은 디테일에서 계속 막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느냐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그 우선순위를 더 빨리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무개입 기록을 보여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운전자는 자기 기록을 늘리고 싶어서 더 오래 자율주행에 맡기게 되고, 테슬라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실제 주행 데이터를 얻습니다. 사용자의 재미와 회사의 학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더 좋은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와 직결되는 특허를 보겠습니다. 요즘 전기차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리배선입니다. 버튼 하나에 불도 들어오고 터치도 인식하려면 전통적으로 빛을 위한 선과 신호를 위한 선이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차 안에 거미줄처럼 깔리는데, 테슬라 특허는 이 둘을 한 가닥의 신호선으로 합칩니다. 전자식 스위치가 1초에 수백 번씩 빛을 켜는 일과 버튼을 읽는 일을 번갈아 처리합니다. 빛에는 높은 전압을, 센서에는 훨씬 낮은 전압을 써서 둘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 차단 밸브 역할을 하는 부품이 약한 신호 전류가 전구 쪽으로 새는 걸 막습니다. 저항을 정밀하게 배치하면 손가락 여러 개를 동시에 눌러도 각각을 구분해서 읽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버튼 하나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운전석 창문 4개를 조작하는 스위치 묶음처럼 여러 개가 붙은 덩어리도 통째로 한 가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에서 튀는 정전기 같은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아내는 보호장치도 같이 들어갑니다. 선을 줄였다고 해서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이런 작은 설계 하나가 앞으로 나올 차 한 대에서 구리배선을 25m나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선이 줄면 차가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같은 배터리로 더 멀리 갑니다. 배선이 단순해지니 공장에서 로봇이 조립하기도 한결 쉬워지죠. 테슬라가 이익을 어디서 만드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거창한 신기능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원가를 깎습니다. 차 한 대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 해 수백만 대를 곱하면 무게와 비용, 공장 자동화까지 한꺼번에 바뀌게 됩니다. 테슬라가 한국과 대만에서 전기 설계 엔지니어를 적극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냥 엔지니어가 아니라 최신 메모리를 깊이 아는 사람부터 먼저 찾습니다. 이들이 할 일은 차세대 칩을 얹을 복잡한 기판을 설계하는 것인데, 최근 설계가 확정됐다고 알려진 AI5 칩,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AI6 칩이 바로 이 기판 위에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강한 칩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더 발전시키려면 차 안에서 처리해야 할 계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학습을 돌리는 데이터 센터도 쉴 틈 없이 가동해야 하죠. 옵티머스 로봇이나 사이버캡은 인터넷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판단해야 하니 무거운 신경망을 기기 안에서 바로 돌려야 됩니다.
결국 칩 성능이 따라주지 못하면 이 세 가지는 계획 단계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칩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메모리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실제 속도가 크게 갈리죠. 메모리를 잘 아는 사람을 콕 집어서 뽑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는 텍사스에서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공장, 이른바 테라팹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칩 설계도 직접 하고 기판 인력도 직접 데려오고 생산까지 직접 합니다. 엔비디아에 줄 서서 칩을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AI에 필요한 부품 전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한국과 대만을 고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역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기술이 가장 두껍게 쌓여있는 나라가 바로 이 두 곳이기 때문이죠. 자율주행 회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핵심 부품을 남한테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그 의존을 하나씩 끊고 있고, 아시아에서 메모리와 기판 인력을 데려오는 것도 그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다른 회사 스페이스X가 6월 12일에 상장을 합니다. 약 750억 달러를 끌어모으는데 기업 가치는 1조 7,5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로 거론이 됩니다. 성사가 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이고 사우디 아람코를 가볍게 넘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지금의 스페이스X가 예전의 스페이스X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2월 일론의 AI 회사 XAI와 합쳐졌고, 투자자가 사는 건 로켓과 스타링크의 AI까지 묶인 덩어리입니다. 스타링크는 작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900만 명대에 매출이 100억 달러를 넘겼죠. 여기서 자산 운용의 최강자 블랙록이 움직였습니다. 블랙록은 5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로 들어가는 걸 논의 중인데, 지수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펀드가 아니라 운용력이 직접 판단해서 베팅하는 자금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블랙록 혼자서 전체 물량의 13%를 한 번에 매수하려 하는데, 최대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장 물량의 약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테슬라 상장이 아니라 스페이스X 상장입니다. 테슬라 주주에게는 직접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론 제국 전체로 자금과 시선이 몰리고 우주와 AI가 한 종목으로 묶여서 평가를 받기 시작한다는 점은 테슬라 투자자도 같이 봐야 됩니다. 월가의 베테랑 마이클 록펠러가 이끄는 헤지펀드인 우드라인 파트너스가 1분기에 테슬라 지분을 약 6만 8천 주를 새로 담았습니다. 시장을 오래 읽어온 베테랑 자금이 이 시점에 테슬라 비중을 키웠다는 자체가 눈여겨볼 신호입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진짜 봐야 할 건 특정 펀드의 매수 규모가 아니라 시장이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느냐, AI 로봇 회사로 보느냐의 시각이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회사로 보면 자동차 회사 수준의 멀티플을 붙이지만 AI 로봇 회사로 보면 전혀 다른 멀티플이 붙습니다. 같은 실적이라도 시장이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가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테슬라 주가가 실적보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나 로봇, 자율주행 진척에 더 크게 반응해 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베테랑 자금이 조용히 비중을 키우는 건 그 시각이 AI, 로봇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2달 안에 미국 증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한국 투자자분들은 아직 90%가 이걸 모르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6월 8일에 상장 로드쇼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개인 투자자 1,500명을 초청하는 행사가 잡혀있고, 시장에선 이걸 프로젝트 에이펙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시라는 미국 베팅 시장에서 8월 1일 이전에 상장 확률이 86%로 잡혀있고, 한 번에 조달 가능한 자금 규모가 최대 750억 달러입니다. 한 번에 조달하는 자금 규모가 최대 750억 달러입니다. 2014년 알리바바가 미국 IPO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때는 220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스페이스X는 그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페이스X 자체가 아닙니다. 이 750억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흐름 끝에 한국 투자자분들이 거의 모르는 미국 나스닥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생태계로 1년 안에 1천억 달러가 풀립니다. 스페이스 IPO로 750억 달러, 테슬라 자본 지출로 250억 달러, 4월에 공시된 AI 하드웨어 인수 20억 달러까지인데 이 자금들이 다 테슬라 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인 거대 기업입니다. 같은 호재가 들어와도 주가 반응이 둔하게 나오는데 추가 자금이 같은 비율로 영향을 주려면 1천억 달러가 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생태계에서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분석가는 2027년 테슬라와 스페이스X 합병 시나리오까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합병이 되면 단일 시가총액이
3조 달러짜리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 이 종목은 그 흐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수혜는 일론 머스크 공급망 안쪽에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아직 가벼운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와 옵티머스 양산까지 동시에 매출로 잡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회사들끼리 자본과 매출이 함께 도는 구조인데 한 회사의 호재가 즉시 다른 회사의 매출로 잡힙니다. 비슷한 사례를 하나 들 건데 2028년 아이폰 매출이 폭발할 때 애플의 주가는 2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아이폰 카메라 모듈 공급사들은 3배에서 4배나 뛰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같은 호재에 더 크게 반응하는 건데 이건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호재가 매주 줄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5월 17일 테슬라 FSD 14.3.3 버전이 스프링 업데이트와 함께 광범위하게 롤아웃되었습니다. 현지 사용자들에게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자율주행 신뢰도가 한 단계 올라왔는데 로보택시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 세 도시에 25대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연말까지 12개 주로 확장하겠다고 못을 박았고 옵티머스 3세대 로봇이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공개될 예정인데 이걸 만들려고 프리몬트 공장에 모델 S와 모델 X 생산까지 단종을 시켰습니다. 또 테슬라 차세대 AI5 칩 설계도 테이프아웃했고 스페이스X 스타쉽 차기 비행도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재가 매주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그러면 종목을 영상에서 언급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겁니다. 하지만 종목을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너무 가벼워서 정보가 한꺼번에 풀리면 등락폭이 큽니다. 그러다 영상을 늦게 보시는 분들이 고점에 들어가서 물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스페이스X IPO가 21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 시점에 종목명이 공개로 풀리면 시장의 반응이 너무 빨라집니다. 지금처럼 조용한 진입 구간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니까 신청을 빠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구글 폼이 나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만 입력하시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이죠.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구글 공식 양식이라 개인정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 접수해 주시면은 그날 안으로 종목명, 적정 진입구간, 1차, 2차 목표가, 6월 IPO 전후 시나리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생태계 안에서 이 종목이 차지하는 위치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한 푼도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자료는 본인 투자 판단에만 써주시면 되십니다. 이 모든 내용이 출처입니다. 제가 일일이 보고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내용이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X 예정 IPO가 2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IPO가 다가오고 있는데 6월이 오면 한국 뉴스에도 다 나오죠. 그때는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반영된 다음입니다. 지금 자리에 안 잡으시면 IPO 후에 폭등 구간에 쫓아가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하나만 됩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으니까 지금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